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상식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드리는 부동산 스쿨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 위에서 이진우 단장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장님과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서울지역번호 02-587-9440번, 어떤 부동산 고민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단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의 부동산 상식 업그레이드 해주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토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로망 생각나는 게 전원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 변화, 귀농, 귀촌 굉장히 많은 숫자 넣는다고 제가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왜 요즘 뭐 말 많이 나오죠. 그 4대강 녹조라떼 막 나오는 4대강입니다. 4대강. 한강, 금강,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4대강이죠. 4대강 중에서 유난히 규제가 많은 한강수계입니다. 한강수계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수도권에 뭐 7개, 10개 시군구가 막 데모하고 이랬던 너무 규제가 많다. 중첩 규제 3가지. 광주 같은 데는 말이죠. 심한 데는 8개 규제까지 한 지역에 중복 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규제, 이 한강수계에 관련돼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놨나 오늘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적용되는 물 규제입니다. 일단 법은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크게 법이 3가지나 적용돼요. 일단 수도법,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3가지 법률이 일단 요건이 맞으면 한 지역의 필지에 요 3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수도법에 의하면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센 규제라 볼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그 수도권의 전원생활이나 개발을 꿈꿨던 분들 또는 집을 한 채라도 짓고 싶었던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질보전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져. 1권역, 2권역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접근성에 나뉜다고 보면 돼요. 서울에서 조금 더 가깝고 한강에서 더 가까운 지역은 1권역. 서울에서 조금 더 멀고 한강수계에서 조금 더 멀면 2권역. 그럼 좀 더 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된 지역이고 1권역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또 수변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수도권의 물에 관련된 행정구역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평, 가평, 구리,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이 7개 시군구가 대표적인 시군구예요. 이 중에 하남이나 용인, 남양주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8개 중복 규제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긴 개발이나 집을 그냥 못 지었어요. 1권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게 수질보전특별대책적 1권역을 볼 건데 1권역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제한도 있었고요. 면적의 제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거주 요건은 세대 전체를 그 동네에 가서 6개월 거주를 해야,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집을 짓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 수질보전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 그래서 옛날에 기획부동산이 막 범람할 때 수질보전특별대책적 1권역인데 그냥 집을 대지니까, 지목이 대지니까 집을 막 지을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한 장에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1권역인데 단지 지목이 대지라고 6개월 거주 요건 없이 바로 집 짓는다. 그거는 뒤도 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2013년 이전에는 그 상수도, 그러니까 이 하수용량 문제거든요.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이게 13년부터 그 오염 총량제라는 게 시작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시군구의 오염 총량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서는 개발할 수 있으면 해라. 이제 이런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먼저 일권역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 다 들어가죠. 이권역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하고 이천이 이권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권역에 규제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거주 제한이 있었고요. 주택 신축 시 세대주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주 요건 폐지가 된 거는 이 오염 총량제로 인해서 하수 유입 지역, 이 하수 유입 지역은 뭐냐면 예전에 총량제 되기 전에 하수 유입 지역은 6개월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조례들이 있었어요. 환경법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공공시설을 묻어놓은 데는 바로 정화조가 연결되는 데는 6개월 거주를 안 해도 됐었어요. 이런 일종의 특례가 있는 지역이 하수 유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풀린 거죠. 오염 총량제가 됐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총량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는 집을 짓거나 개발을 일정 범위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 허용. 아까 면적 제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 음식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오염 총량제가 되면서 양평에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0제곱미터 미만의 오수 배출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이 가능해진 규제가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전에는 양평이라고 한다면 늘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의 로망, 양평, 각평 지금 아까 7개 신고 다 마찬가지죠. 늘 로망을 갖지만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세대원 주소 다 옮겨야 되죠. 집이나 아니면 숙박을 하려는데 먼 시설을 하려는데 이 면적 제한도 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염 총량이 오염 그 할당량에 따라 개발이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예전에는 그냥 평균적인 집가 상승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7개 시군구 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는 이런 지역들은 투자 가치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죠. 지금 북한강이나 남한강 가면 수많은 그 숙박업소나 음식들 많죠. 그건 어떻게 해줬어? 그거는 다 불법입니다. 죄송한데 적법하게 양성화된 시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허술한 시점에 그냥 지었던 시설들이 많고요. 그 다음부터 법과 제도가 정비된다면 적법하게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 문제가 이 하수 총량, 이 하수 정화를 해서 물을 한강에다 내야 되는데 그전 이 하수 처리하는 시설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규제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보통 한강이나 강 양안이라 그러죠. 양안에서 1km 정도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나온 것처럼 이 수변구역은 아직까지 6개월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면적 제한 받고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딱 보시면은 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일권역 나오고 수변구역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면 이거는 6개월 거주를 아직도 해야 되고 건축 연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7개 시군구의 전원주택이나 어떤 행위를 하려 갔는데 토지이용 계획서를 봤는데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일권역이야. 근데 거기에 수변구역까지 정해 있는데 소개시켜준 분이나 또는 그런 개발업자 하는 분들이 6개월 거주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바로 집 지을 수 있고 바로 모텔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한강수계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1권역, 2권역은 나눠 있는데 2권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고 1권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그런데 오염 총량제라는 게 그러니까 하수 용량을 각 시군구로 섹터별로 할당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도입됐냐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시군구가 여기는 양평, 여기는 뭐 남양주, 구리, 여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총량이 없을 때는 이걸 누가 버렸는지 이렇게 몰래 인입되는 오염원을 어느 시군구에서
버렸는지가 배출된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염 총량제인 건 예를 들어서 여기 100이라는 숫자를 준다고 칩시다. 이렇게 100을 주면 이 100 내에서만 그러니까 완벽한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갖추고 이 100 내에서 개발을 허용을 하면 정화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염 총량제가 실시된 거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들은 요거만 갖고도 서울 수도권의 강 있는 쪽에 전원주택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입니다. 이 한강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이 보호 대책을 세워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규제들이 조금 체계화되면서 유연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점일 텐데요. 자,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요즘 전원 생활 꿈꾸시는 분들